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1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나왔죠. 얘가 총 배점이 이제 20점이 되어 있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작업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문제고요. 2번 문제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 그리고 정렬하는 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1번, 2번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자,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지금 이동을 했고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지시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성적점 ACCDB라는 그 파일에 보게 되면 사원 평가 정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그 테이블에서 이름하고 부서명하고 영어 독해, 영어 듣기, 그리고 전산 이론, 전산 실기 요 열만 이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성적이라는 요 ACCDB 우리 XX 파일을 이제 가지고 와야죠. 우리가 이제 XX 파일에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요 데이터라는 메뉴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그룹에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죠. 요거 이제 선택한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돼요.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원본 선택하고 이렇게 뜨고요.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커리 마법사를 사용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이제 커리 마법사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파일을 선택해라. 그렇게 떠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해당 경로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C 드라이브에 찾아간 다음에 우리 길버 커먼 1급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지금 우리 엑셀 문제 풀고 있으니까 엑셀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지금 기본 모의고사 문제 풀고 있죠. 그래서 기본 모의고사 폴더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 XX 파일이 쭉쭉쭉 떠요.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성적이라는 요 XX 파일을 쓸 거니까 요 파일 선택해주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제 커리 마법사 하고 이렇게 떴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니까 사원 평가 정보하고 요 테이블 이름이 이렇게 떴죠. 그러면 우리는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를 다 사용할 게 아니라 문제에서 제시된 이 필드만 이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더하기 버튼 요거 이제 클릭 한번 해주고요. 그럼 이제 첫 번째 거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씩 갖다 놔주면 되겠죠. 맨 처음에 이제 이름에서 더블 클릭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명이요. 부서명에서 더블 클릭하면 또 오른쪽으로 또 이동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독해요. 영어 독해에서 이제 또 더블 클릭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이론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전산 실기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문제 제시된 이 열들 제목을 지금처럼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제 부서명을 안 갖고 와야 되는데 가지고 왔어요. 그때 이제 부서명이라는 걸 선택하고 요거를 이제 클릭해서 다시 왼쪽으로 넘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문제에서 제시된 것만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다음 버튼 눌렀더니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필터할 수 있게 그렇게 뜹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 열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가지고 와라. 그 문제가 아니죠. 아니니까 데이터 필터에서 그냥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왔더니 지금처럼 정렬 순서를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에서는 어떤 걸로 정렬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라 그게 아니죠. 아니니까 또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커리마법사 이제 마침하고 뜹니다. 다음 작업을 이제 선택해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올 열들을 이제 선택을 해줬죠. 우리는 그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엑셀로 가지고 와야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엑셀로 데이터 되돌리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된 상태에서 이제 마침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떠요. 그러면 이 위쪽을 보게 되면 현재 통합 문서에 이 데이터를 표시할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뜨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 외부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우리는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할 거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갖다 주세요.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 아래쪽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들어갈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문제 그림에 보게 되면 교재 그림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그때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데이터 값들이 쭉쭉쭉 들어있고요. 이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들, 왼쪽에 보면 부서명이 들어있죠. 이거는 이제 우리 행으로 이제 사용할 거고요. 그때 그 위쪽을 보게 되면 이 점수들이 어떤 점수인지 그 제목들만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 피벗 테이블은 열이 따로 없다라는 얘기요. 그리고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하고 모두라고 되어 있죠. 얘는 이제 필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피벗 테이블의 위치를 지정할 때는 이 필터의 그 위치를 우리가 찍어주는 게 아니라 행과 열이 만나는 곳, 행과 열이 이제 교차하는 곳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우리 열이 없기 때문에 그냥 행이 시작하는 거, 행이 시작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A의 4번 셀을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찍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 A의 4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이곳에 작성이 된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떴죠. 그러면은 우리가 가지고 온 그 필드를 가지고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시그마 값이다 해서 여기다 이제 각각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하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지상이 싹 다 끝난 거고요. 두 번째 지상을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의 레이아웃이랑 그리고 위치는 뭐를 참조해라?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 그림을 보고 각각의 필드가 들어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쭉쭉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 이름이요. 이름은 이제 필터에다 갖다 놓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란 필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필터로 쭉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여기 보게 되면 부서명하고 얘가 이제 행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부서명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행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나와 있는 점수, 얘는 이제 영어 독해래요. 그래서 영어 독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을 갖다 놓고요. 그 다음 게 이제 영어 듣기죠. 그래서 영어 듣기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보게 되면 이제 나와 있는 게 전산 이론이 나오고 그 오른쪽에 전산 시기가 나옵니다. 해서 전산 이론이라는 거 이거 쭉 드래그해서 영어 듣기 밑에 갖다 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실기도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전산 이론 밑에다가 제일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문제 그림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보고서의 이제 레이아웃과 위치는 그림을 참조해서 우리가 설정한 거 맞죠? 그럼 이제 여기까지 끝난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면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지금 이곳에 작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 맨 위에 보게 되면 피벗 테이블 도구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디자인으로 이동해주면 지금처럼 레이아웃이라고 있고요. 문제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해서 이 레이아웃 중에서 보고서 레이아웃이요. 이 보고서 레이아웃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형식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개요 형식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했으니까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즉 문제 그림에는 지금 여기 봤을 때 이제 영어 독해가 됐든 영어 듣기가 됐든 전산 이론이 됐든 전산 시기가 됐든 이곳에 나와 있는 이런 값들은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이에요. 평균 값인데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걸 보게 되면 영어 독해부터 시작해서 전산 실기가 싹 다 이제 합계로 그렇게 이제 구해졌죠. 우리는 이 합계를 이제 평균으로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때 영어 독해 먼저요. 영어 독해 점수다 그러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이 네 개 중에 아무거나 아무 값이나 하나 선택해 놓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단축 메뉴가 뜨는데 여기서 값 요약 기준에 보게 되면 우리 합계다 개수다 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값들을 변경시킬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평균 값을 구할 거니까 평균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영어 독해는 이제 평균값으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 듣기도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영어 듣기도 점수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개의 값이 있는데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선택을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 평균이요. 평균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영어 듣기도 평균값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이론이요. 전산 이론도 값이 여러 개 있는데 아무거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평균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전산 실기도 아무 데이터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우리가 평균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 각각의 이제 영어 독해다, 영어 듣기다, 전산 이론이다, 전산 실기다 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들로 전부 다 이제 값들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해주면 이제 우리 두 번째 지상까지 다 끝났고 문제 그림과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완성이 됐죠.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열의 총합계가 표시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우리 거는 각각의 이제 열들마다 지금처럼 이렇게 아래쪽에 열의 총 합계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어요. 이 열의 총 합계가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어느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거나 한 칸 선택을 해주고요.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도구가 있고 그곳에 이제 디자인에 보게 되면 레이아웃이라는 이 그룹이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이제 총 합계하고 나와 있죠. 이 총 합계를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제 총 합계를 우리가 뭔가를 이제 설정할 수 있게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문제에서는 열의 총 합계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지정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행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이걸 찍어주면 돼요. 얘를 찍어주면 행의 총합계만 표시가 되니까 열의 총합계는 표시가 되지 않겠죠. 해서 행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있던 열의 총합계가 싹 이제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총합계를 우리가 수정을 변경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메뉴를 찾아와서 지금처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당하는 거를 선택해서 우리가 설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보게 되면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 대화 상자가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때 우리 요약 및 필터라는 이 탭이요. 이 탭에 가게 되면 지금처럼 총 합계에 대해서 어떤 거를 표시할 건지 그거 선택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의 총합계가 됐든 열의 총합계가 됐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설정을 이제 변경도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든 아니면 이곳에 총 합계 얘를 선택해서 하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 지상 보니까 이제 값 영역이요. 값 영역이다. 그러면 실제 값이 써져 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의 모든 필드는 그랬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 싹 다 표시 형식을 값 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우리 셀 서식이요. 셀 서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셀 서식에 들어가서 우리 사용자 지정이라는 그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우리 거 그림을 봤을 때는 얘네들이 전부 다 평균값이기 때문에 소점이 붙어있는 것도 있고 안 붙어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림을 보게 되면 소점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각각의 이제 점수 뒤에 점이라는 그 글자가 이제 붙었죠.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요.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터 영어 독해 먼저 하자고요. 영어 독해 점수가 써져 있는 곳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어요.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거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값필드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상에서도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값필드 설정 이 대화 상자에서 해주는데 그때 이제 셀 서식에서 하래요. 셀 서식에서 표시 형식을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해서 그림같이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값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표시 형식하고 있습니다. 이 표시 형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문제에서도 그대로 써 있어요. 값필드 설정에 보게 되면 이제 표시 형식이라고 있고 그 표시 형식을 클릭했더니 우리 셀 서식이라는 게 떴죠. 그 셀 서식에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지표준하고 여기 뜨죠. 뜨면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버리고요. 앞에다가는 우리가 숫자를 나타내 주면 되겠죠.
우리 숫자를 대신해주는 그 서식 코드가 우리 샵이니까 샵이라고 쓰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제 점이라는 글자를 뒤에다가 붙여주세요라고 해서 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했더니 영어 듣기 점수가 싹 다 이제 문제 그림처럼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영어 듣기도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영어 듣기 점수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의 셀을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뜨고 거기서 이제 표시 형식이라는 요 버튼이요. 요 표시 형식 요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셀 서식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고요. 여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사용자 지정에 들어간 다음에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싹 지우고 우리가 샵 찍어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점이라는 글자를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이제 영어 듣기가 다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이론도 바꿔줘야죠. 아무 셀이나 이제 선택 하나 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필드 설정이요.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가필드 설정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여기서 이제 표시 형식 클릭이요. 클릭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여기서 이제 범주 중에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샵이라고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점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확인. 그래서 또 확인이요. 그랬더니 이제 전산 이론 점수가 싹 다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실기요. 전산 실기도 아무 셀이나 이제 하나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가 이제 가필드 설정으로 들어가주면 되겠죠.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표시 형식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뜨면 거기서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거 선택해주고 지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 이제 샵 써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점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감 영역이 전부 다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지상이요. 마지막 지상 보니까 부서명이 있대요. 우리 부서명 중에서 기술부인 그 자료만 별도의 시트에다가 나타내라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 부서명에 보니까 기술부가 지금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 보게 되면 값들이 쭉쭉쭉 써져 있죠. 요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에다가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술부의 데이터가 5행에 들어있죠. 5행 중에서 어떤 셀이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제 더블 클릭해주면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부서명이 이제 기술부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별도의 시트에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됩니다. 자, 요거 이제 화면 좀 크게 좀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전부 다 이제 부서명이 전부 다 싹 다 기술부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나타났죠. 이렇게 이제 하라는 거예요. 그때 그 뒤에 보니까 시트명을 기술부로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하래요. 근데 지금 우리 거는 작성된 거 보면 우리가 방금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작업을 했는데 그때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그 앞에 분석 작업 1번 시트 그 왼쪽에 이렇게 이제 새로운 시트가 생성이 되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났다고요. 그럼 요 시트 이름도 이제 기술부로 지정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요거 이제 시트 이름 바꿔줘야 되겠죠. 시트 이름 바꿀 때 요 시트 이름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이름 바꾸기로 이제 들어가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 시트 이름이 써져 있는 곳에 커서가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기술부하고 이름 써주고요. 시트 이름 써주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기술부로 시트 이름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지상 읽어보니까 분석 작업 1번이라는 그 시트 앞에다가 이제 위치시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석 작업 1번 시트가 있고 그 앞에 그 왼쪽 앞에 기술부라는 요 시트를 위치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특정 데이터만 별도의 시트로도 구성을 했고요.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다 만들었으면 우리 문제 그림, 문제상에 나와 있는 그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하나씩 보면서 확인해 줘야 돼요. 이름은 지금 모드라고 돼 있죠. 그리고 부서명은 기술부다, 기획부다, 영업부다, 총무부다 해서 그렇게 이제 4개의 부서가 있고요. 그리고 제목 봤을 때, 값들의 제목을 봤을 때 영어 독해, 영어 듣기, 전산 이론, 전산 실기하고 그 순서대로 전부 다 이제 평균 값으로 그렇게 이제 싹 다 우리가 제목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점수들, 이 값들도 맞나 틀렸나 전부 다 이제 하나씩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줘야 됩니다. 우리 피벗 테이블 작성하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문제 그림 아래쪽에도 보게 되면 작업이 완성된 그림이며 부분 점수가 없다라고 돼 있어요.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은 부분 점수가 없기 때문에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 글자라도 뭔가 글씨가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그냥 점수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다 만들었으면 꼭 문제 그림과 똑같은지 다른지 꼭 확인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두 번째 지상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왔죠.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는 이 기능을 이용하래요. 이 기능을 이용해서 뒤에 3번부터 시작해서 HA16번 영역에는 그랬습니다. 뒤에 3번이다 그러면 업무 수행 70하고 들어있는 이 셀부터 시작해서 HA16번이다 그러면 이 수치 값들이 들어있는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역에는 0부터 시작해서 100 그 사이의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우리 제한 대상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3번부터 시작해서 H의 16번 셀까지 이렇게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데이터 도구라고 있고 그것을 보게 되면 데이터 유효성 검사라고 있죠. 이 데이터 유효성 검사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클릭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유효성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유효성 조건하고 나왔죠. 제한 대상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문제에서 0부터 시작해서 100의 그 정수만 입력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 대상을 모든 값이 아니라 정수 값으로 하겠다. 그렇게 찍어주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0부터 100 그 사이의 값을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 방법을 해당 범위로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최소값은 얼마로 하고 최대값은 얼마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정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최소값은 0이고 최대값은 이제 100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설정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요거 첫 번째 지상 요만큼 이제 다 끝난 거고요. 그 안에 보니까 뒤에 3번부터 시작해서 H의 16번 그 영역을 셀을 클릭을 했을 때 그림과 같이 설명 메시지가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데이터 유효성 이 대화 상자에 보게 되면 설명 메시지라는 이 탭이 따로 있죠.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한 다음에 이 해당 셀을 뭐 했을 때 선택을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설명 메시지가 표시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설명 메시지에 대해서 제목과 설명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제목은 요 위에 굵은 글씨 얘가 이제 제목에 해당하는 거고 그 아래쪽에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우리 설명 메시지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제목은 점수 입력이다 해서 점수 입력하고 똑같이 이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 메시지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0부터 시작해서 100개라고 써주고 한 칸 띄고 해당하는 한 칸 띄고 숫자만 한 칸 띄고 입력 한 칸 띄고 가능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거 이제 글씨 입력할 때 우리 띄어쓰기 같은 거 조심해서 똑같이 오타가 나지 않게 조심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만약에 입력을 했을 때는 그림과 같이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오류 메시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오류 메시지라는 이 탭으로 이제 이동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유효하지 않은 그런 데이터를 입력하면 오류 메시지를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여기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때 이제 지금 여기 보면 요 그림이 있습니다. 요 그림도 넣어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스타일에서 변경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정보라는 거 이거 찍어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 그림이랑 이제 똑같죠. 그리고 그때 이 오류 메시지 대화 상자를 봤을 때 제목은 이제 입력 오류고요. 그때 이제 메시지는 다시 입력하세요 하고 느낌표까지 그렇게 이제 찍혀 있습니다.
자, 그거 이제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입력 오류라고 입력해주고 오류 메시지는 다시 한 칸 띄고 입력하세요라고 써주고 우리가 느낌표까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제 설정이 다 끝났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누르면 이제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특정 셀을 이 점수가 들어있는 이 특정 셀을 우리가 어떤 셀이 됐든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명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설명 메시지가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데이터가 지금 8하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다가 0부터 100의 정수만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일부러 오류를 한번 내보자고요. 여기다 제가 만약에 101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 값을 입력했을 때는 이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야 되겠죠. 해서 101이라고 쓰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입력 오류하고 이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거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전부 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 지상 보니까 정렬 기능을 이용하래요. 정렬 기능을 이용해서 부서명을 기술부다, 영업부다, 총무부다, 기획부다 이렇게 요 순서대로 정렬을 하래요. 지금 이 순서를 봤을 때 이게 오름차 순이에요? 아니죠. 왜? 여기 보니까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여기도 있고요. 기억으로 시작하는 게 여기 또 있어요. 그럼 이거 오름차 순도 아니고 내림차 순도 아니고 둘 다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만들어서 우리가 정렬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 범위부터 설정하자고요. 자, A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H의 16번 셀까지 싹 다 이제 전체 영역을 싹 다 범위 지정한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라는 메뉴에 보게 되면 이제 정렬이라고 있죠. 이 정렬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지금 문제에서 부서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렬하라고 했죠. 해서 정렬 기준을 우리가 이제 부서명으로 맞춰주고 그때 오름차 순도 아니고 내림차 순도 아니에요. 우리는 사용자 지정 목록을 이제 이용을 할 겁니다.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목록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나타나죠. 근데 지금 이곳에 보면 우리가 지금 했던 그 내용이 없다고요. 지금 이 순서대로 입력된 게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새 목록을 이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새 목록 선택해주고 여기다 이제 목록을 우리가 쭉쭉쭉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맨 첫 번째 게 이제 기술부요. 기술부라고 쓰고 컴만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업부다 쓰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총무부라고 쓰고 컴마. 그 다음에 이제 기획부요. 기획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4개의 부서에 대해서 이 순서대로 나는 하겠다. 그렇게 해서 사용자 지정 목록을 다 썼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추가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처럼 내가 입력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변해요. 변하면서 지금 이 사용자 지정 목록 맨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내가 입력한 게 이렇게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요거 이제 요 목록 선택해주고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정렬에 지금 내가 입력했던 게 요 순서대로 이제 짜잔 하고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요 첫 번째 줄이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밑에 보면 만약에 동일한 부서명이 있을 때는 이름에 셀의 색이 이제 들어있는 그 값이 위쪽에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정렬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지금 여기 이름에 봤을 때 셀의 색깔이 들어있는 게 있고 안 들어있는 게 있죠. 그때 이제 셀에 색깔이 들어있는 그 셀들이 위쪽에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준을 이제 추가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기준 추가라는 거 요거 이제 눌러주고요. 부서명이 똑같을 때는 이제 이름의 기준으로 이제 정렬을 할 거예요. 그때 이제 정렬 기준이 이제 값이 아니라 셀의 색깔이 되겠죠. 해서 셀 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요 삼각형 요 목록을 이제 켜보면 지금 우리 이름이라는 그 셀들에 색깔이 들어있는 게 우리 주황색이죠. 요 주황색이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요 주황색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이 색깔이 들어있는 것들은 어디다가 표시해라? 위에다가 표시해주세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눌렀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기술부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는데 그 부서명이 동일할 때는 셀의 색이 이렇게 이제 들어간 게 위쪽에 표시가 됐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영업부 것도 좀 보자고요. 영업부 거 보니까 영업부의 데이터가 지금 이만큼이 들어있는데
이 부서명이 똑같으니까 그때 이제 이름 중에서 셀의 색깔이 들어있는 게 위쪽에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총무부는 셀의 색깔이 이제 들어있는 게 없고 기획부 거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정렬이 됐습니다. 셀의 색이 이제 들어있는 게 위쪽에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분석 작업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바로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뭐 피벗 테이블이다, 그리고 데이터 유효성 검사다, 정렬 기능이다 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었는데 이런 것들은 뭐 딱히 어려운 건 없잖아요. 어떤 메뉴에서 뭐 하면 된다, 어떤 메뉴에서 뭐 하면 된다, 어떤 지시사항이 나왔을 때는 어떤 옵션에 들어가서 우리가 뭔가를 설정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해서 얘는 내가 이제 연습을 몇 번을 했냐에 따라서 문제를 빨리 푸냐 늦게 푸냐 그게 이제 결정이 된다고요. 해서 내가 이 문제를 한번 풀고 나서 지나가요. 지나가고 나서 또 안 풀겠다. 그건 아니에요. 또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돼요. 해서 이런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이 옵션에 들어간다. 이 메뉴에 찾아 들어간다. 그거를 이제 기억해야 되거든요. 해서 풀었던 문제라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세요. 연습을 해서 어떤 메뉴에서 뭐 한다, 어떤 메뉴에서 뭐 한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그냥 영어 단어 외우듯이 종이에 써놓고 그걸 달달달달 외워버리면 금방 까먹어요. 해서 이거는 이제 영어 단어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반복 숙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 숙달을. 해서 이 두 문제도 꼭 풀어보시고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